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제목 도나스 도봉구가 나온 스타. 자, 김재섭 도나스 김재섭한테 특별한 소식 들립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부분 그런 반응입니다. 네. 아직 4일 남았다. 네. 5일 남았다. 다시 하지만 한번 저는 생각해 보세요. 5일 뒤에는 유부남이 되는 걸로 네.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해야죠. 아유, 얼마나 좋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래요. 그러면요, 결혼 말고는 요즘 무슨 이슈가 김재섭 위원장을 지금 가장 관심을 끌게 합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뭐 잼버리 이슈도 있고요. 네. 잼버리부터 해볼까요? 잼버리부터 할까요? 자, 잼버리 끝났습니다. 잼버리 마무리됐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여가부가 잘못했는데 여가부 폐지를 못하게 한 민주당 탓이다 얘기했는데, 이 잼버리도 전 정권 탓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이 있죠. 없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전 정권의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전북도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결국 이 책임은 현 정부, 우리 정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지난해 상임위 때 여가부 장관이 그 국감장에 나와서 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북도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한마디만 했었어도 그래도 명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그 여가부 장관께서는 우리 준비 다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버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고요. 정부 여당에서 이제 잼버리가 파행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예산에 대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좀 수습되는 국면들이 보였거든요. 그게 1년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면서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책임 분명히 있지만 그걸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고, 이후에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그걸 따지자면 또 너무 많은데. 아니 말씀해 주세요.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일단 새만금을 지정하는 데부터 있었죠. 물론 그 전북도에서 새만금, 하필이면 왜 새만금 그 지역이냐, 바로 그 동네냐, 그 옆에 좋은 데도 있었고, 새만금 내에서도 분산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딱 그 지역만 고집했느냐, 그 스팟만 고집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따져 들어갈 수 있겠죠. 간척지가 문제라는 거면 일본에서도 그때 간척지 했었는데 전혀 문제 일본 사를 들 게 없었잖아요. 아니라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간척지가 문제라면 간척지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간척지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간척지가 거죠. 여러 군데가 있었고, 거기는 그냥 일반 간척지로 개발된 게 아니라 농지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잼버리를 하기에 적합한 간척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응을 좀 하면서 그 간척지가 아니라 넓은 간척지 내에서도 여러 개를 분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거를 못 짚어낸 건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부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대선에서 그 정권이 바뀌었고 5월 달에 얘기가 됐고, 끊임없이 그 현재 전라북도 그 부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나 이런 정부에서는 괜찮다, 우리 준비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척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2022년 5월 달에는 그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둘씩 따져가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 간척지 때문에 문제인지 뭐 때문에 문제인지 지금 문제로 가장 큰 대두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가장 외국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화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생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위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새만금을 했었다 이런 거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화장실, 배수구 이런 거는 준비했어야죠. 그리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공사가 가능했었던 것이고, 그 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걸 짚고 넘어갔었어야 됐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좋지 않은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바꾸거나 내지는 보완을 하거나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양쪽의 책임이 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서 잼버리를 열었고 이 정부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는 조금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과와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이 잼버리를 유치하고 그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사실 농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에 자금을 좀 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민망스러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한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당에서 좀 공격하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은 특히 강대식 최고위원인가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은 잼버리 준비 과정 미흡이다. 특히 잼버리 유치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행이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전체적인 예산의 사용의 80% 이상은 전부 다 윤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식 최고위원이라는 분의 말은 사실은 하나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A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나 다른 사람들은 A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럼 A가 틀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잼버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격이 많이 상실됐고 그래서 매우 슬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 사용과 관련돼서 잘잘못을 따지면 이거는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쓰인 게는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지 매립의 핵심이 있는데 농지 매립이 원래 2017년에서 이제 2018년 정도에는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2020년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농지 매립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금을 대가지고 거기를 농지로 매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저용이나 이런 것들을 썼던 게 아니라 농지자금법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러면서 농지 매립이 거의 2020년대까지 왔고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의 경중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많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만약에 뭐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 책임을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나오셔서 해야 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튼 김윤덕 의원 뭐 공동 그 집행위원 집행위원장이 아니었죠. 공동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윤덕 깊은 사과를 했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북지사 마찬가지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하고 사과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가부에서 여가부 잘못했다. 아니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있고 지금 여가부 그리고 또 윤 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볼 건지도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전 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새만금 잼버리 전 정권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재섭 위원장처럼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사 명단 발표됐는데 이번 특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이번에 뭐 그 얘기 나온 변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사범을 조금 많이 사면해주는 쪽에 신경을 쌀렸다. 회장님들 많이 사면됐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지난 신년 특사 때도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사범을 풀어주는 게 경제 살리기면 그럼 절도범을 풀어주면 치안을 살리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해서 이 경제 사범들이 배임 저지르고 횡령 저지르고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들을 대해서 전부 다 사면해야 될 사유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네.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느냐? 뭐 경제인들의 사면이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면 후에 나오면 일시적으로라도 투자를 늘리고 일시적으로라도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옳으냐라고 하면 전 거기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주의 은사권을 말하자면 흔적처럼 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한돼서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게 설령 경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경제 사범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사면을 하게 되면 네.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경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면권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재섭 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들은 경제사범 중에 큰 경제사범이다. 작은 하찮은 이런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이렇게 구조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기강을 그리고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절대 이런 사람은 사면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던 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사였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을 바라보는 자세는 아예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는데 당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께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출마하겠다 얘기합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김재섭 위원장.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려면 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있을 뻔했는데 사면이 되면서 네. 일단 귀책 사유 자체는 제거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나오시는 게 글쎄요, 당선에 유리할까요? 국민의힘에 유리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어색하잖아요. 근데 원래 후보 내는 과정에 우리가 항상 공천 때마다 그렇지만은 후보 내는 과정에서 어색함이 있으면 늘 역풍이 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보궐선거의 명분은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갖췄을지 몰라도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나가는 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무슨 명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올 만한. 이번 선거는 이분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뭐 이런 저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밀 누설죄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네. 구청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청장 자리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면을 해줬다고 해서 그런 귀책 사유가 없어진다고요? 대법원에서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죄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 사람에게 사면 복권을 해줬다고 해서 그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나오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사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일단 치유는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질문은 대로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김태우 씨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된 것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사후적으로 치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치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치유하고 전혀 사면권 상관없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 그게 사면권은 왜 사실 사면권?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고 대통령 해석에- 특별하게 아니 인정된 전혀 권리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 자, 같은데. 아무튼 자 김태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태우 출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서 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선고되자마자 보수 언론에서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에서 다 나서서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정치 판결이다 얘기하면서 뭔가 냄새가 난다. 고등학교 때 글까지 소환해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보수 정당에서 판결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판결 이산하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 판결 가지고는 적어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뭐 재심이나 3심에 가서 따져볼 일인 거지. 재판의 내용 자체로 뭐 한두 마디 할 수는 누군가 한두 마디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정당이 나서서 뭐 예를 들면 판사가 뭐 좌파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거는 김재섭 위원장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판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얘기지만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법 침해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뭐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번에 뭐 김태우 씨 같은 경우 내지는 뭐 김태효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사면권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김태우, 김태효 다 그렇네요. 네, 지금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주면 그 판사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판사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잡혀 찍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 자, 국민의힘에서 위기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위기론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인가요? 민주당의 위기인가요? 김재섭 위원장? 둘 다 위기죠. 위기죠. 둘 다 위기입니다. 뭐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게 누가 이제 못하나 경쟁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수도권만 기준으로 하면 네. 국민의힘이 늘 위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역대 총선들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서울에 있는 49석 내지는 48석 중에서 20석 이상을 얻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좋았다 하더라도. 네. 게다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국민의힘에게 더더 불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 위기론은 국민의힘한테 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수도권 위기론이 민주당에 조금 더 생긴 것 뿐이죠. 예. 바람이 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더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위험하다고 전제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김재수 위원장 말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수도권이 우호적이지 않다 내지는 표를 그렇게 TK나 이런 쪽보다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수도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안 좋아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당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하겠죠. 왜 이분들은 우리를 안 좋아하나? 그런데 네. 지난 총선 때하고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보단 낫죠. 지난 총선에는 물론 저도 총선을 뛰었지만은 예. 하루가 뭐다 하고 말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가 뭐다 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 뭐 자유, 우파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수도권 민심,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야당으로서 못 내줬거든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제대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을 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저번 선거는 좀 유례적으로 많이 국민의힘한테 불리했던 선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잘 이번 못했던 선거는 선거 같고.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낫긴 하겠죠. 저번보다는.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혁신이 활동 종료됐습니다. 혁신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갑론을박 있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뭐 혁신위에서 계속 아마추어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진짜 본질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비난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 뭐 정책 비전을 가지고 토론에 네. 나서고 이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설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떤 게 혁신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한한 그런 고민과 토론의 장이 펼쳐졌어야 되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혁신위에서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은 대의원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당원 중심으로 이 민주당이 좀 끌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든가 이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도덕성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봐줘야 된다거나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혁신위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물론 비명계나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분을 좀 생략하고 내분을 좀 없애게 만들고 대신 당원 중심으로 좀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화두는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혁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놓은 그 안 2가지 하나는 그 어떤 대의원제 폐지와 권리당원 투표권 강화 그다음에 이제 공천과 관련된 문제 이 2가지 들고 나왔거든요. 네. 결국 민주당 인사들 밥그릇 싸움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는 당권이고 하나는 공천권이거든요. 지금 애초에 혁신위가 띄웠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망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권에 어떻게 해야 당권에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는 어떻게 해야 공천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무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애초에 뭐 돈봉투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뜬 혁신인데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공천이나 당권에 대한 얘기는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당이나 혁신을 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다 귀결이 돼요. 어느 당이나 혁신, 어느 당이나 국민과 국가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공천. 공천과 당권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걸 티 안 나게 해야지. 바로 그거죠. 이거 너무 티나게 했고 예.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말씀 맞아요. 어느 뭐 혁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예. 총선 공천권으로 귀결되는 건 사실인데 대개는 그게 뭐 선거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기획단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 총선에 반영되는데 사실 뜬금포로 떴던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떴던 혁신위에서 공천 얘기를 벌써 꺼낼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타이밍은 맞는 그렇게 것 같은데. 네. 0044님께서 부천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어제 가톨릭대학교에서 잼버리 참가 네덜란드 2사람 태우고 왕십리까지 가면서요. 대신 사과했습니다. 전 국민이 사과하게 만들어요. 1880님께서 어떻게든 극한 상황 견뎌낸 스카우트 대원들 K잼버리 스페셜 배지 줘야 하지 않나 외신 보도가 있던데요. 어느 정부 탓인지 싸우는 이 상황이 잼버리 끝나고도 또 창피하게 되네요. 지금이라도 문제를 철저하게 좀 조사 분석하고 난 후에 책임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현님께서는요. 사면된 경제인 중에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면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특별히 사면된 분들 중에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군 간부들 많이 이렇게 사면됐던데 이건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김재섭 당협위원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잘 살아야 해요. 네.